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여러분 118회 다 준비를 하셨죠?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우리가 나름대로 빔 프로젝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빔 프로젝트는 불을 다 꺼야 되고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해보니까 답지도 여러분 보내온 답지를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을 띄워봐도 영 이렇게 어두워서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화면만 이렇게 탁 띄워 이렇게 해갖고 촬영을 해갖고 할 수도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쳐다봐야 또 재밌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는 싫어요 화면이. 그래도 뭐 설명하는데는 저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18회 한번 보면요. 기출문제 저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뭐 시험장 해라 하고 했죠. 그죠? 그리고 100번 테스트 하면서 우리가 1교시 문제는 13문제가 나오니까 그 중에 10문제를 여러분이 택하고 한 문제를 10분당 소요를 해라고 했습니다. 자, 118회 여러분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뭐 지금 뭐 운전하고 하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118회 어쨌든 13문제 나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그게 보면요.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쭉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고르실 때 이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걸 잘못 아시고 계시냐면 이건 제가 이면을 좀 써야 되고 지금 우리가 1에서 13문제가 쭉 나오면 기본적으로 잘 아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잘 아는 걸 문제를 푸는데 자, 예를 보면 1, 2, 3, 4, 5, 6, 7, 8 내가 시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기술사 시험 칠 때는 사실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인데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여러분이 버리는 게 모르는 문제를 3문제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아는 문제를 10문제를 택하는 것보다는 3문제를 버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얼른 쫙 보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뭔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5번 모르겠네. 그 다음에 8번 모르겠네. 자, 12번 모르겠네. 라고 했을 때 이거 모르는 문제를 먼저 딱 버리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먼저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번거롭게도 1번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1번 이 시험은 뭐냐면요. 터키 대한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입니다. 이거 뭐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게 어디서 조금 적기가 좀 뭐해 라고 했을 때는 근데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쭉 보면 일단 삼각형은 놔두고 여러분 쭉 보니까 다른 거는 그나마 쓸 수 있겠어요. 그죠? 다른 건 좀 그런 대로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1번은 지금 그럼 일단 과감히 그러면 버렸다 칩시다. 그래서 더 쭉쭉쭉쭉 봤을 때 지금 5번도 잘 모르겠어. 자 5번 버렸죠. 그죠? 쭉 또 봤을 때 인크루시브 디자인 이것도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라이프 앤더 파리 이거 처음 나왔을 땐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라이프 앤더 파리 이나 잘 모르겠어. 나머지는 뭐 10번 정도는 뭐 V2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뭐 13번에 양택 3료 배치 방법도 일단 그래도 뭐 나름대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라이프앤더 파리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버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번이죠? 11번 버렸어요. 11번 버렸어요. 자 이러면 실제로 우리가 1번 버렸어요. 그죠? 1번 버리고 아까 몇 번이었어요? 5번 버렸어요. 그 다음에 11번 버렸어요. 그죠? 자 11번 버렸어. 그러면 지금 1번, 5번, 지금 11번 버렸어요. 3개 다 버렸어요. 자 그랬으면 무조건 취소해야 되죠. 그죠? 2번부터 쓰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뭐가 생기느냐면요. 내가 2번 조금보다는 3번이 내가 좀 더 쉬워 쓰기가 쉬워 라고 했을 때 막 3번 썼다가 답지 쓸 때 3번 썼다가 그 다음에 뭐 6번 내가
내가 더 조금 쉽겠네? 한 6번을 또 막 써. 그 다음에 뭐 8번 내가 쓸 수 있겠어. 아니면은 12번 쓸 수 있겠어. 12번 썼다가 이렇게 쓰면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거 이렇게 쓰면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이렇게 써라고 하는데요 다들 이러는데, 자 이게 왜 실수냐면요, 여러분이 답지를 체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답지를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고 채점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채점이 이렇게 한 뭉탱이 딱 교수님한테 가거든요. 갔을 때 이렇게 교수님이 쭉 이렇게 본단 말이야. 어떤 내가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수님이 이 세 문제를 낸 교수님한테만 딱 그것만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다 일일이 골라서 가지는 않습니다. 1교시 시험 문제를 몽창 다 복사해서 세 분한테 가겠죠. 세 분한테 가게 되면 내가 지금 나는 교수님이 몇 번을 냈냐면, 자 1번, 5번, 7번을 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찾으려고 보면 1번 없네? 그럼 5번을 찾으려고 보면 5번 어디 있어요?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찾으려면 한참 뒤에가 있겠죠. 7번이 뭐야 근데? 적지적수예요. 7번 찾으려면 한참 뒤에 가서 찾겠죠. 그러면 자 앞에 여러분이 1번, 5번, 3번, 6번, 12번부터 썼어요. 그럼 7번은 저거까지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7번은 한 뒤에 가서 적었어요. 그러면 앞에 교수님이 실컷 뒤져서 내가 앞에 답지를 다 보고 막 뒤져서 겨우 7번을 찾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수님의 느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 막말로 더러울 것 같아.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강사든 교수는 안 해봤지만 시간 강사 좀 해보면요, 이렇게 레포트를 해온 거 보면 그렇죠, 그죠? 글자 깨끗하게 쓴 사람 점수 더 줍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 점수 좀 더 줘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 있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사라는 시험이요, 내가 좀 못해도 늘 자신감 있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사라는 타이틀이 남 앞에 좀 이렇게 쭈그리 있는 모습은 용납치가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늘 자신감 있게 보여야 되는 것이 또 기술사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아예 모르는 것은 보일지언정 나머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몰라도 자신 있게 번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 있게 쓰는 거죠? 1번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디예요? 지금 2번, 3번, 4번, 6번, 5번 버렸죠? 6번, 7번.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기대감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버렸고 6번, 7번 이렇게 쭉쭉쭉쭉 썼으면, 자, 내가 아까 교수님이 몇 번요? 자, 1번하고 내가 7번을 낸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1번, 5번, 7번을 냈어요. 그러면 자, 1번 없네? 그럼 1번 안 썼네? 자, 다음에 보니까 뒤져보니까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왔어. 근데 5번 없네? 5번도 빠진 건 안 나왔네? 내가 낸 건 다 빠졌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6번도 나오고, 6번 나오면 당연히 7번 나오겠네?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자, 당연히 교수님 입장에서는 비록 그 학생이 몰라서 아니면 과가 완전히 다르면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 모르는 부분은 정말해서 1번 통키, 그 다음에 5번 CM이니까 얘는 이쪽 업무하고는 조금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번호는 막 뒤죽박죽이야. 그러면 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떤 기대감, 내가 번호대로 쓴 것, 내가 6번 다음에 7번 나오겠네, 7번 다음에 8번 나오겠네, 8번 다음에 9번 나오겠네 라는 내용은 어떤 느낌을 갖도록은 해줘야 되는 것이 기술사 시험 치는 사람, 꼭 기술사 시험은 아니더라도 모든 시험 치는 사람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쓸 때 내가 비록 배울 때는 내가 자신 있는 거 써라던데요. 번호 마음대로 써도 안 됩니까? 하는데요. 물론 자신 있는 거 쓰는 게 맞기는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치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는요. 우리가 기술사는 늘 강조하지만 최고 라인입니다. 최고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예의, 답지로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쁜 당신의 얼굴을. 그런데 나는 천만다행이에요. 안 이쁜데 얼굴까지 보여주면서 시험 치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나마 어쨌든 답지가 내 얼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의를 답지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번호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토청 가지고요. 자, 저는 1번 저도 버렸습니다. 왜냐면 낙찰자 결정 방법 물론 답지 쓰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공부를 이거는 진짜 어떤 시공 업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업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먼저 버려라. 세 문제를 먼저 버리는 게 확실히 맞다라고 하고, 자, 페이지 수라고 지금 할 때 보면, 자, 우리가 시간이 지금 다 된다고 쓰는 걸 하려고 했더니만, 그죠? 자, 여기서 지금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페이지 수까지 좀 하는 거로 끝내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제가 2번을 가지고 풀 건데요. 이번에 여러분이 사구법이 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한번 푸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면 어쨌든 지금 페이지 수 정하는 방법도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14장 나오죠. 그죠? 14페이지가 나옵니다. 14페이지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10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페이지는 우리가 연속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한 문제를 한 페이지로 기본적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은 남아요. 많이 남아요. 실제. 그랬는데 건축이나 토목 기술사 같은 경우는요. 옛날부터 한 문제를 한 페이지 쓰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학원에 가보면 그랬는데 사실 그 전에 어떤 학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한 페이지를 안 쓰고 기본적으로 1.5페이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1.5페이지를 4문제나 6문제를 갑니다. 6문제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요 4문제 정도로 풉니다. 아니면 4문제를 갔으면 1페이지를 6문제를 푼다는 거죠. 시간 조절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1.5페이지를 10문제를 다 가지는 못해요. 시간도 안 될 뿐 아니라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기본적으로 4문제 정도는 그래야 딱 짝이 맞거든요. 그래서 1.5페이지를 4문제 정도는 가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를 그 다음에 6문제 가는 것이 사실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한 페이지로 갔을 때 내용을 굉장히 아주 밀도가 진짜 덴시티해야 된다는 거죠. 밀도가 아주 조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도가 여러분 조밀하다니까 뭐 5만 글 막 갖다 넣어요. 5만 글 막 갖다 넣는데 여러분 그 5만 글 갖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에 어떤 알맹이가 제대로 잘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 페이지 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5페이지가 더 쉽습니다. 페이지 수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그랬는데 1.5페이지를 4문제만 풀면 되는데 사실
이거 내 문제 그거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한 문제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를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한 문제를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쉽기 때문에 설명을 그랬는데 문제는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아주 댄스테이지 아주 조밀한 내용들로 정말 면밀을 주도하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요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 요점이 안 보이는 게 문제겠죠. 사실은 그래서 고도의 청량이 필요해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막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게 문제겠죠. 사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때로는 한 1.5페이지 채우는 것을 잠깐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 페이지 채우는 것을 저는 내용을 주로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조밀하게 하는 것은 이론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한 페이지 채우는 걸로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구법 신토청 배수의 사구법 시공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 페이지 쓰는 방법을 할 건데요. 사구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구법과 제가 알고 있는 사구법 뭐가 다를 건가 그리고 페이지를 어떻게 쓸 건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